귀화란 이전에 살았던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 정착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당신 한국인이라고. 담장 바지 벗고 무릎 꿇어 외국 공항에서 쫓겨났던 유럽 여성 5년 뒤 한국인 돼서 쫓아냈던 직원 만나는데 여기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유럽 출신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국 국적으로 첫 해외여행을 가다가 입국 심사관에게 충격적인 대우를 받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여권 파워는 전 세계 2위로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서 불친절한 대우를 받기는 정말 쉽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그녀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메니아 출신의 틸다라고 합니다. 저는 제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의 역사에 대해 매우 자부심이 있었지만 제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수록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껴야만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러한 좌절감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독일로 유학 갔을 때 처음 느낀 것 같습니다. 독일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아르메니아가 나라인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심지어 같은 유럽인들조차 아르메니아가 유럽에 속해 있다는 것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냉혹한 현실을 깨닫을수록 제 한국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은 점점 불타오르곤 했어요. 사실 저는 아르메니아 국가 장학생으로 선발된 덕분에 무료로 독일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돼서 독일로 간 건데요. 만약 제게 선택의 자유가 있었다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국으로의 유학을 선택했을 만큼 한국을 사랑하고 있답니다.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은 아르메니아보다도 훨씬 가난한 국가였음에도 단숨에 경제대국이자 엄청난 선진국으로 올라선 대단한 나라이기 때문이죠. 저희들은 인구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자원이 풍부한 국가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단기간 만에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건지 저는 한국이 너무나도 존경스러우면서도 궁금했죠. 그리고 이러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곤 하는데요. 한국의 기적과도 같은 경제 발전사는 아르메니아의 어르신들조차 전부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한국으로 여행조차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아르메니아와 너무도 격차가 큰 선진국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물가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고 한국행 비행기 값도 너무나도 비쌌거든요. A국가의 지원 덕분에 겨우 독일 유학을 이어나가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TA 한국은 그저 꿈의 나라일 뿐인 거였죠. 그리고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게 있어서 한국인들이 그 무엇보다 부러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은 높은 국격을 가졌고 세계적인 여권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아르메니아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의 여권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독일에 입국할 때마다 항상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는 대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독일인 입국 심사관들은 다른 유럽 선진국 출신의 사람들에게는 미소를 지어주며 농담까지 건네며 긴장을 풀어주곤 했지만 제 아르메니아 여권을 본 순간부터는 바로 표정이 급변하곤 했거든요. 이들은 거의 막무가내식으로 저를 테러범이나 약물 유통업자로 의심하기 시작했고 독일에 온 속셈이 뭐냐며 거의 범죄자 취급을 하곤 했죠. 심지어 독일의 입국 심사관 중에는 제가 아직까지 얼굴을 기억할 정도로 정말 최악인 놈이 있는데요. 그는 제게 속옷 안에 뭔가를 숨긴 것 아니냐며 노골적으로 만져댔고 아무래도 의심스럽다며 바지를 벗어서 안쪽을 더 보자며 마이너스 온갖 추악한 짓을 해대더군요. 물론 공항 규정이 그렇다면 당연히 따라야겠죠. 그러나 그는 남자 아르메니아인이나 서유럽 선진국 출신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팻다운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저 같은 만만한 국가의 여성들에게만 수치스러운 검사를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온갖 희롱성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제게 굴욕감을 안겨줬는데요. 저는 국적 하나 때문에 이런 형편없는 취급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혹여라도 그가 입국을 거부해버려서 학교를 못 가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고분고분 그의 말을 따라야 했죠. 그러다 보니 저는 언제부턴가 공항에 대한 공포증까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여권 파워는 손에 꼽히는 정도니까 한국인들은 웬만한 서유럽 선진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대우받으며 공항을 통과할 거라는 생각이 드니 저는 공항에서 빠져나갈 때마다 한국인에 대한 동경의 감정을 느끼곤 한 것입니다. 그러다 제게 한국을 간접 경험할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대학교 수업에서 한국인 남자 조교인 성호 씨와 친해지게 되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와 친해지기 전에 성호 씨가 한국인이라는 사실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그의 독일어 실력은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유창했고 키와 체격도 상당히 커서 도저히 동양인으로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한국인은 원래 키와 체격이 상당히 큰 것을 진작에 알고 있긴 했지만 이 정도로 클 줄은 정말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성호 씨의 나이가 40대였다는 건데 저와 나이가 비슷한 줄로만 알고 있던 그는 알고 보니 엄청난 동안이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성호 씨와 함께 다니는 일이 많아졌는데 그가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는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독일인들은 매우 점잖은 이미지가 있지만 실상은 동양인들을 대놓고 차별하고 심지어 같은 백인이지만 외모가 독일인이 아닌 저를 보고 동유럽으로 다시 돌아가라며 은근히 차별을 가하곤 했죠. 그리고 웬만한 독일인들보다 키가 크고 독일어의 영어까지 수준급으로 구사하는 성호 씨였지만 역시나 종종 돌발 상황을 겪곤 했습니다. 한 번은 동양인을 무시하는 독일 남자 학부생 2명이 성호 씨에게 시비를 걸어왔는데요. 저는 이러한 차별의 상황에 괜히 내 나라가 가난해서 그럴 거야라며 모든 일을 제 탓으로 돌리곤 했고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그저 도망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전혀 달랐어요. 성호 씨는 수준급의 독일어를 구사하며 그들을 완전히 박살냈고 심지어 영어까지 섞었으며 그들의 자존심을 짓뭉개버렸죠. 그러나 그들은 말문이 막혀 얼굴이 새빨개지면서도 동양인의 범주를 넘어선 신체를 가진 한국인에게 감히 덤벼들 수가 없었고 결국 씩씩대며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독일 관광지 내의 수많은 호객꾼들과 사기꾼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이러한 상황에 맞선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지만 한국인 성호 씨는 불합리한 상황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고 정면 돌파함으로써 상황을 벗어났거든요. 저는 제 무기력한 과거들이 떠올라 부끄러워지기도 하면서 이러한 화끈한 기질을 갖고 있는 성호 씨가 너무나도 멋있었어요. 그러나 성호 씨는 제가 그를 우러러볼 때마다 늘 침착하게 한국인은 원래 그렇다는 말을 건네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은 원래 불합리한 상황에 굴복하거나 무릎 꿇지 않습니다. 무한 한국인들은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닥치더라도 의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노력해서 언제나 위기를 극복해내죠. 저희 부모님 세대와 조부모님 세대도 그랬습니다. 세계 그 누구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와 핍박을 일삼았을 때도 저희의 선배님들은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서 광부일, 건설일, 간호사 일을 하시며 조국 발전에 기여하셨거든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몰라도 용기 있게 가서 부딪힌 거죠. 그분들 덕에 지금의 한국이 잘 살게 된 거고 심지어 저는 운 좋게 그분들보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독일어까지 공부한 채로 이곳에 왔는데 그런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는다면 그건 한국의 선배님들 얼굴에 먹칠하는 꼴입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정신이 무척이나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괜히 잘 살게 된 것이 아니구나 싶었죠. 그렇게 저와 성호 씨 사이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결국 교제한 지 6개월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침 성호 씨는 대학원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제게 선택지 몇 개를 주더라고요. 그건 바로 독일에서의 학업을 마칠지 아니면 그렇게나 제가 원하던 한국 대학교로의 국제 편입을 통해 학업을 이어나갈지였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성호 씨가 당연히 독일에서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독일에서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성호 씨는 제 의문에 콧방귀를 낄 뿐이었죠. 한국과 독일의 경제 수준 차이는 그렇게 유의미한 정도도 못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보면 알겠지만 한국의 인프라 수준은 독일과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훌륭하죠. 한국에서 일해도 충분히 독일에서 일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기에 한국인들은 개인적인 성취를 위해 유럽으로 가는 거지 취업을 위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한국은 이미 유럽 최고의 경제대국인 독일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 반열에 올라섰던 것이었죠. 그렇게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행을 선택했고 역시나 한국은 제게 놀라운 모습만을 보여주더라고요. 일단 공중 화장실부터가 그랬습니다. 유럽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독일이지만 실상은 유료 공중 화장실조차 거의 보이지가 않고 변기 커버조차 없는 변기에 손을 씻을 물조차 안 나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한국의 거리 곳곳에서 보이는 화장실은
전부 무료였을 뿐만 아니라 고성능 비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한국인들은 그러한 고가의 비데를 훔쳐가지도 않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에서는 화장실 어디든 뜨거운 물이 아낌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세면대에는 사람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최첨단 센서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물과 비누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수준급인 한국의 모습에 역시 선진국은 다르구나 싶어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죠. 또한 한국의 아파트도 매우 놀라웠는데요. 아파트 내부에는 공원과 편의점, 그리고 헬스장과 독서실 등 각종 공용 편의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심지어 수영장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한국은 이러한 아파트라는 놀라운 아이디어를 통해 극도로 효율적으로 발전했다고 하는데, 저는 선진국 중에서는 오직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형태의 건축물에 엄청난 인상을 받으면서 아파트 단지 반경을 벗어나지 않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한국의 천재적인 아파트 단지의 모습에 그저 감탄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 마저 완벽한 한국에서 꿈에 그리던 한국 대학교 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학기에는 아들을 임신하게 되어서 꽤 힘든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한국인들이 많이 도와준 덕분에 그렇게나 꿈꿔왔던 한국 대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죠. 그리고 몇 년 후 저는 한국 국적까지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선망해왔던 한국인이 되다니, 정말 한국 국적을 받았을 때의 그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기쁘고 벅차올랐는데요. 그리고 남편은 한국인이 된 저를 축하해주면서 저보고 아들은 시부모님 댁에 잠시 맡겨두고 저희가 처음 만났던 독일의 대학교로 축하 여행이나 가지 않겠냐고 제안해 오더라고요. 이건 정말 낭만적인 아이디어였고, 저는 그의 제안을 곧바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은 여행이 한 달밖에 안 남았음에도 너무나도 여유가 넘쳤거든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해외로 가려면 반드시 통장 잔고나 월급 명세서 등 각종 인적 사항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해 놓아야 하고, 이러한 서류들을 전부 발급받으려면 몇 달은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남편은 마치 국내 여행을 다녀오려는 것처럼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만 갔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저는 남편에게 무슨 준비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요. 그러자 남편은 이내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더군요. 틸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한국인들은 해외여행을 갈 때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아도 돼. 한국 여권 파워는 전 세계 2위고 북한과 중국 정도를 제외하면 모든 나라들을 비자 없이도 여행할 수 있거든. 그리고 너도 이젠 한국인이잖아. 한국인들은 해외여행을 마치 국내 여행하듯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으니 너도 이젠 여유를 즐기는 편이 어때? 그랬습니다. 저는 분명 한국의 여권 파워를 매우 부러워했음에도 이러한 현실이 실감이 안 나서 실수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저는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독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고, 이내 무사히 독일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입국 심사관을 만났을 때 저는 심장이 철렁이며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제게 성적인 행동을 일삼았던 그 독일 입국 심사관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또한 제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지 저를 보고 입맛을 다시며 감압적인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이봐, 당신은 딱 봐도 한국인이 아닌데 이 여권은 어디서 난 거야? 그리고 당신은 낯이 꽤 익은데 아르메니아 출신이었나? 당신 아무래도 수상하니 일단 바지부터 내려봐. 그는 제게 이런 형편없는 대우를 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이미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저는 그에게 아무런 저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의 말대로 행동하려던 그 순간 진작에 입국 심사를 마친 남편이 입국 심사관 쪽으로 다가와서 충격적인 말을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여성은 제 아내입니다. 그녀는 한국인인 저와 결혼을 해서 한국 여권을 얻게 된 거죠. 그런데 당신의 태도가 이상하군요. 펫다운 검사는 명확한 사유가 있을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일 뿐더러 저는 한국인이 이렇게나 늦게 입국 심사가 완료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차별행위고 당신의 불친절에 대해 한국 대사관과 독일 공항 측에 정식으로 항의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렇게나 엄해 보였던 독일인 입국 심사관은 그야말로 겁먹은 새끼 강아지처럼 눈망울이 순해지더니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아, 한국인이시군요.
저도 무척이나 한국을 좋아한답니다. 저희 딸도 K-팝에 푹 빠져 있고 아내는 한국 드라마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살죠. 제 실수에 대해 사죄하겠으니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맙소사 딸까지 있는 사람이 그런 무지막지한 검사를 실시했다니 저는 이런 짐승 같은 인간에게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 소리에 겁에 질려 눈에 눈물까지 고인 그를 보니 뭔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이 다시금 자랑스러워지기도 했죠. 아르메니아 대사관이라고 말하면 콧방귀도 안 낄 콧대 높은 독일 심사관이 한국이라는 말 한마디에 눈물까지 고이며 온몸을 벌벌 떨다니 도대체 한국의 국격이 얼마나 높으면 이런 진풍경까지 연출되나 싶었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인이 아니었다면 그에게 꼼짝없이 당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제 새로운 조국인 한국에 매우 감사한 감정도 느꼈죠.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독일에서 학업을 이어나가던 그때와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현재 독일에서의 한국에 대한 인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단했거든요. 독일 거리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 노래가 들려왔고 한국 관련 행사에는 독일인들과 유럽인들이 바글바글했죠. 한국은 어떻게 경제 수준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경쟁력도 이렇게나 빠르게 갖출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이런 훌륭한 나라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독일인들은 한국어로 대화를 주고받는 저희 부부의 모습을 지켜보고 한국인이냐면서 한국어 인사를 건넨다거나 함께 사진을 찍자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아서 일일이 셀 수도 없을 정도였죠. 심지어 저희는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음식점에서도 종종 서비스 음료나 음식을 받곤 했는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되려 저희에게는 음식을 안 팔겠다며 차별을 일삼던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변해버린 건지 저는 이러한 믿기지 않는 상황에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문화의 힘은 제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강력한 모양이었죠. 저는 매번 차별만을 당했던 이 나라에서 이제는 거의 연예인 취급을 받으며 즐거운 여행을 즐길 수 있었고 한국 덕분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트라우마까지 전부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국적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 정도로 달라진 대우만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저를 인정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한국에 엄청난 감사함이 들었고 자랑스러운 이 나라를 더욱 자랑스럽게 만들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전 세계 총 190개 국가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순위는 2021년 7월 3위에서 한 계단 상승했습니다.